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로 확률 구하기라는 패턴을 한번 해볼 거예요. 대상은요, 고3, 고2 확통을 배우시는 분이고,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해봤다. 그럼 조금 쉬울 수도 있으니까, 나 좀 확률이 좀 자신이 없고, 좀 처음 배운다 싶으신 분들은, 개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놈도 시급하게 잡고 가야 되는 놈 중에 하나죠.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항상 문장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때라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확률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한번 끊어야 돼요. 그리고 때 앞에 있는 조건을 다 카운팅해서 이것만 세는 경우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고요. 그리고 앞에 조건이 있고 뒤에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요 놈을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요게 다예요.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배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순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원순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복 조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복 순열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만 잘 돼 있으면은 사실 요 확률 구하는 거는 패턴이에요. 패턴 공부만 조금 하면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조합에 관련된 게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공 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공을 뽑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빨간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이게 그리기가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가 좀 정돈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개의 공을 뽑냐면 6개를 뽑습니다. 그때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봅시다. 6개를 뽑는데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어디서 끊어주냐면 때 앞에서 끊어줍니다. 때 앞에 있는 조건을 다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그냥 6개의 공을 뽑는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총 9개의 공 중에서 3 더하기 2 더하기 4인 9개의 공 중에서 6개를 뽑는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9 컨비네이션 6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뭐뭐 1 확률, 올 확률 이렇게 나온 요놈이 사건이 되는데 흰 공 2개, 빨간 공 1, 검은 공 3개가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은 공이 3개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흰 공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요. 빨간 공은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검은 공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흰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3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그리고 빨간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2 컨비네이션 1이 되고요. 검은 거 3개 뽑는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경우의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때 앞에서 끊어주는 것만 조심하면은 사실 경우의 수 구하는 건데, 경우의 수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이런 타입의 유형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뽀내기, 공꺼내기, 요 놈은 사실 요 패턴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렵게 설명하면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시작하는 친구들이라서 저는 조금 쉽게 설명하고 문제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샘토링을 요청하시면은 요거에 관련된 원포인트 레슨 연습 문제를 보내드릴 테니까 카카오톡 샘토링 검색하셔가지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쏴드릴게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곱이 짝수일 때 때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끊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 곱이 짝수라고 얘기를 했죠. 잠시만요. 네, 계속 가볼게요. 곱이 짝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항상 경우의 수 쓸 때는 첫 번째 조건은 경우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자세한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숫자 조합을 생각해 봅시다. 얘가 뽑았을 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죠.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눈이 얘가 짝수가 나오면은 곱이 짝수죠. 그리고 짝수 홀수가 나오면 그래도 곱이 짝수죠. 홀수 짝수가 나오면 그래도 곱이 짝수죠. 홀수가 나오면 그때만 곱이 홀수입니다. 곱이 짝수인 케이스는 총 3가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경우의 수를 그냥 다 구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짝수는 2, 4, 6 딱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짝수의 경우의 수는, 잠시만요. 네, 다시 가봅니다.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짝수의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고요. 두 번째 주사위에서의 짝수의 경우의 수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총 9가지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홀수도 3가지죠. 또 9가지. 세 번째 케이스는 또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숫자의 조합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계산이 간단해져요. 단순히 우리 중복순열 정도로 이렇게 풀 수가 있었는데 뭘로 풀었는지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나눠지는 게 적은 걸로 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의 합이 6 또는 8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곱이 짝수인 것에서 우리 눈의 합이 6 또는 8일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건이 만족한 상태에서 뒤에 사건까지 뒤에 있는 조건까지 만족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두 눈의 합이 6 또는 8일 확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작은 게 뭡니까? 그렇죠. 6 또는 8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이 6일 경우랑 합이 8일 경우 두 개를 하면 되겠네요. 그 두 개는 겹치는 것도 없고요. 빠지는 것도 없죠. 이렇게 잘 쪼갰습니다. 합이 6인 경우는 계산해 봅시다. 얘가 이렇게 나오면 합이 6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조합으로 꺼낼 거예요. 1과 5의 조합, 2와 4의 조합, 그리고 3과 3의 조합. 이러면 합이 6이죠. 그 다음에 요놈들은 순서도 바뀔 테니까 그 다음에 순서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는 요놈은 똑같으니까 하나의 조합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전체 사건 중에서 6 또는 8인 걸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이 홀수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합이 6인 케이스는 곱이 짝수인 것에서는 딱 2개 나오죠. 전체가 곱이 짝수인 거니까 그 전체와 우리 뒤에 있는 조건까지 함께 만족하는 걸 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이 8인 케이스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2,6 그리고 3,5 4,4죠. 근데 이렇게 홀수 나오는 거는 곱이 홀수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에서 빠지고요. 요놈과 요놈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이 6은 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2개 나오고요. 4, 4는 뭐 똑같은 수니까 그냥 1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총 5개가 됩니다. 다 구했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27개였고요. 사건의 경우의 수는 5개였어요. 확률은 얼마입니까? 27분의 5다 해서 2번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때 앞에서 끊어주는 거 조심하시고요. 앞에 있는 조건만 가지고 셌을 때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앞에 있는 거랑 중간 거의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셌을 때가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가끔씩 많이 하는 실수가 뒤에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 계산할 때 이런 것까지 세는 거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를 생각 안 하고 전체 첫 번째 때 앞에 있는 조건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뒤에 있는 조건만 생각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바로 많이들 하는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때 앞에 있는 게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 우리 얘까지 만족하는 거를 세야 되는 거라서 조건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